마블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 중 하나인 아이언맨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2019년 그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끝으로 아이언맨 역할에서 물러나자 많은 히어로물 팬들과 영화 팬들이 아쉬워했지요. 그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2023년 1월 미국의 어느 촬영장.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이 촬영되고 있는 이곳에 모습을 드러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모습을 본 팬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다림질 같은 개념 따위는 전혀 모르는 듯한 꾸깃꾸깃한 셔츠. 주름투성이의 얼굴에 이마가 훤히 드러난 모습. 거기에 결정적으로 윤기 없고 곱슬곱슬한 붉은 머리까지. 이날 촬영장의 모습을 드러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서는 타노스와 당당히 맞선 아이언맨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실제 나이가 환갑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걸 감안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변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아이언맨 관두고 옛날처럼 약이라도 빤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약에 손을 댔다가 여러 차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등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2008년 아이언맨 1탄 홍보를 위해 일본에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갑자기 입국관리국 조사실에 끌려가 6시간 동안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약물 관련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풀려나서 홍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때의 일을 굴욕적으로 여겼는지 그 후로는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그의 과거 때문에 아이언맨의 성공 이전에는 영화 감독으로 유명했던 아버지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의 백만 믿고 나대는 망나니 취급을 받아야 했던 다우니 주니어. 다행히 그의 발목을 잡던 약과 술을 끊고 개과천선한 끝에 우리가 아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로 거듭날 수 있었지요. 앞서 보여드린 너무나 초췌하고 볼품없는 모습도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작품 촬영을 위해 분장을 한 탓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작품에 무슨 역할을 맡았길래 저런 분장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가 촬영한 작품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는 등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 박찬욱의 신작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주요 악역들을 맡았는데요. 뒤에 들이 붙은 거에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1인 다역이지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미국 사회의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LA 오렌지 카운티 하원의원, CIA 요원, 헐리우드 영화 감독 등 5가지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분장한 모습만 보면 권력이나 힘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는 더 무서운 법. 과연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이 작품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뿐 아니라 그의 아내인 수잔 다우니도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남편이 출연한 아이언맨2와 닥터 두리틀의 리메이크판을 포함해 여러 영화들의 제작자로 활동한 그녀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인 이번 작품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수잔 다우니에 대해 매우 지적인 여성이고 똑똑한 프로듀서다. 내게 큰 도움이 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세계적인 배우와 그의 아내이자 유명 영화 제작자와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다니 박찬욱 감독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만 봐도 짐작이 되네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해당 출연료 200만 달러, 한화로 28억으로 미국 TV 드라마 출연료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며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동조자. 이런 기록적인 출연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작품이 미국 현지에서 많은 기대, 그리고 그에 부응한 투자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HBO에서 방영될 예정인 이 7부작 드라마는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비에타인 응우엔이 쓴 2016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작 소설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이중 첩자인 주인공의 관점에서 본 베트남과 미국 사회의 모습, 특히 헐리우드 등 미국 문화계가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를 다루고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이 작품을 차기작으로 택한 것도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서지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나 한국인 캐릭터 자체는 본격적인 한류 열풍이 불기 전에도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 등에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드라마 로스트나 007 어나더 데이 등이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세부적인 한국 관련 묘사나 배우들의 한국어 연기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일부 사례는 워낙 유명해져 지금까지도 밈으로 전해질 정도인데요. 고증이 어쩌고 이전에 몇 번을 들어도 헛웃음이 나오는 저게 한국어라는 게 신기한 대사들만 들어도 저들이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다루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음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고증은 우리나라 작품들도 종종 틀리지만 말하는 거 바른 정도는 옆에 있는 한국인 스텝에게만 물어봐도 고칠 수 있었을 건데 말이지요. 이러한 헐리우드를 비롯한 서구 문화계에서 아시아를 자기들 멋대로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악마화하는 행태를 비판한 게 소설 동조자입니다. 박찬욱 감독도 영화인으로서 서구 영화계의 그런 오만한 태도를 많이 겪어왔으니 그 내용에 공감했던 거지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작품 주요 악역 중 헐리우드 영화 감독이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편견만으로 타자를 재단하고 업신여겨온 서구 문화계의 오만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박찬욱 감독의 커리어는 그런 서구 영화계의 편견을 깨부수는 과정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올드보이와 박쥐, 헤어질 결심 등 세 작품이나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데 성공하며 그는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성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지요. 그런 그의 모습은 아시아 영화 감독도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구미권 문화계에도 각인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물이 박찬욱 감독의 첫 헐리우드 작품인 2013년작 스토커와 2018년 B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리틀 드러머걸이지요. 이 중 리틀 드러머걸은 더 가디언, 인디펜던트, 타임 등 여러 매체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박찬욱 감독이 이 작품의 주요 소재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다룬 태도인데요. 팔레스타인을 단순히 선한 이스라엘인을 괴롭히는 나쁜 테러리스트 정도로만 묘사했던 상당수 헐리우드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그들도 이스라엘의 폭압에 희생된 자들임을 명확히 하며 이분법적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동조자에서 비판했던 오만한 헐리우드 영화판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박찬욱 감독은 리틀 드러머걸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조자의 드라마판을 감독하면서 한국인의 관점에서만 베트남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주인공 역할을 맡은 호와 슈앙대를 비롯해 주요 베트남인 배역을 맡은 배우들은 가능한 베트남인이나 베트남계 배우들로 섭외했지요. 일부 서양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배우가 어디 계통이거나 어디 출신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같은 동양인이라고 아무렇게나 섭외하다 문화적인 이질감, 나아가 문화적 오류가 발생하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한국계 캐나다인 배우 산드라 오도, 소피아 몰이라는 주요 배역 중 하나에 캐스팅되었는데요. 이 캐릭터 역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는 작품의 주제의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이는 그동안 헐리우드 영화계가 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 해왔던 짓들과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배경이고 등장인물들도 중국인인 펄벅의 소설 대지를 영화화하면서 주연들은 모두 백인으로 캐스팅하거나 하는 식으로 과거 헐리우드에서는 백인들이 동양인들이 맡는 게 마땅한 역할까지도 빼앗아가는 화이트워싱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주연했던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 나오는 일본인 조연 캐릭터 유니오시처럼 백인 배우를 우스꽝스럽게 분장시키고 대사도 이상하게 처리하는 등 거의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다시피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소룡도 극장에서 티파니에서 아침을을 보다 그 장면에서 동양인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껴서 뛰쳐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헐리우드가 아시아와 아시아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우스운 존재로 여겼음을 말해주지요. 그런 점에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 동조자는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 수상작을 3개나 만든 세계적 거장의 신작이라는 것도 크지만 백인들의 편협한 시각이 아닌 아시아인 본인의 시각으로 아시아인이 바라본 세상, 특히 미국 사회를 다룬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런데요. 아시아인이 주인공이거나 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백인 감독이 만든 거라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하면서 중국계 캐릭터들만 나와 정작 싱가포르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했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처럼 아시아 문화를 다룬다는 명목으로 실상은 중국 미화만한 작품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렇기에 기존 헐리우드의 아시아 소재 작품들이 갖고 있던 이 두 문제에서 자유로운 동조자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칸 영화제 수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데 이어 마침내 헐리우드 한복판에서 헐리우드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박찬욱 감독.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부부를 포함해 여러 스타와 유명 인사들도 그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의 신작 동조자가 이번엔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됩니다.